한 주의 가격이 가장 비싼 기업은 어디일까요? 우리 돈으로 약 5억 8천만 원. 도무지 살 엄두가 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 딱 한 주의 가격입니다. 주식 한 주의 가격이 억대인 이 기업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반대로 한 주의 가격이 싼 기업도 있는데요. 5달러 아래로 거래되는 주식을 페니스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전주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무조건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페니스탁 주식이 무조건 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기업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거든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비싼 것일 수도 또 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 누구는 애플 주가를 두고 너무 비싸, 사면 안 되겠다 하는데 또 다른 누구는 지금 담아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이렇게 주식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딱 그 기준점을 정해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먼저 봐야 할 부분은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보통 PE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P는 한 주의 가격이고 E는 수익을 말합니다. 주가가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A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이라고 하고 수익이 1,000억 원이면 PER은 10이 되는 거예요. PER이 높으면 수익에 비해 주가가 비싼 거고요. 반대로 PER이 낮으면 수익에 비해 주가가 싼 거예요. 더 정확히 비교하려면 기업이 속한 평균 PER이랑 기업의 PER을 비교하면 돼요. 월마트의 PER이 20 정도인데 리테일 산업의 평균이 15라고 하면 월마트 주식은 비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PER이 높더라도 월마트가 오프라인 매장 1위고 미래 전망이 밝다면 어느 정도 비싼 주가가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PER이 낮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PER이 낮은 경우에도 무조건 아직 안 올랐으니까 투자 기회가 있어 하고 덜컥 사거나, 아니면은 PER이 평균보다 낮으니까 싼 거구나 사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기에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치가 될 수는 없죠. 혹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V 세일즈 멀티플이 있어요. 이게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 가치가 매출의 몇 배가 되느냐는 거예요. 보통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고속 성장하는 테크 기업의 이 계산법을 자주 적용하는데요. 월마트의 EV 레비뉴 멀티플은 0.73 정도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EV 레비뉴 멀티플은 약 15배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의 시가총액, 즉 기업 가치가 테슬라가 내는 1년 매출보다 15배 정도 크다는 거예요. 반면 월마트의 시가총액은 1년 매출보다 크게 낮습니다. 테슬라는 비싼 걸까요? 아니면 싼 걸까요? 매출보다 기업의 가치가 훨씬 크니 비싸다고 부풀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다른 자동차 기업과 비교하면 많이 비쌉니다. 미국의 완성차 기업 GM, 포드, 얘네들의 EV 레비뉴 멀티플은 1.24랑 1.33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를 기술 기업으로 분류하면 어떨까요? 애플, 메타,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의 EV 레비뉴 멀티플은 대략 7배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기술 기업이 한창 성장할 때 그 멀티플을 떠올리면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따로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써야 할 방법이 다르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산업에는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하는 게 적절합니다. 또 매출의 증가 속도가 중요한 산업에선 EV 레비뉴 멀티플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말고도 PBR, EV 에비타 멀티플과 같은 다른 비교 수치도 있고 이들을 써야 할 산업도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복합 기업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령 애플은 아이폰을 팔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분야만을 내세워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개별 사업부를 나누어서 각기 다른 기업과 비교하고 이를 다시 더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복잡하고 좀 어렵죠. 이럴 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그냥 참고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치 비교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거예요. 숫자의 이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비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스토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 1위, 선도적인 자율주행 기술력,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등 테슬라는 단연 돋보이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테슬라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죠.
네, 이 주식의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가야 할 숙제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왜 소확행, 대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짜리 와인도 누군가한테는 그 한 잔이 주는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한 모금에 뱃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한순간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투자하시기 전에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사려는 주식은 적당한 가격을 이루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과한 투자가 될 수도 반대로 값진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